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선수 교체해서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최고의 정치 활약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훈식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정 의원입니다. 예, 최경련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 사태부터 이야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심한데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여당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야당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예. 하십시오. 여당부터 하시죠. 아니, 저희가 뭐 예전에 네. 90년대 드라마 보면 예, 이게 아버지가 예. 건축가 공무원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예. 의뢰이 뭐 떡고물은 만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자로 인식됐던 시절이 있는데 예,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예. 많이 개탄스럽다. 예. 예전에는 뭐 그렇게 당연히 뭐 그럴 그런 수 것들로 있었죠. 했었나 보다 예. 했다면 지금 그런 과거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것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과거 옛날 행정, 옛날 그런 행정 방식들이 아직 적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크게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로 진행됐었는데요. 예. 하나는 투기 세력을 적발하고 과세하자는 거 한 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신혼부부나 최초 구입자에게는 공급을 좀 확대해 보자 이런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투기 세력에 이제 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아까 적발하고 투기 세력으로 보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불법이나 부정 투기자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정말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나는 좀비 같은 과거 시대 방식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이번에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일정 의원님. 예. 네, 집 한 칸 없는 분들이 많지요. 전세 난민으로 전락을 해서 지금 전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과 또 그 직원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공직자들이 예. 국가의 중요한 개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국민의 자산권을 찬탈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대범죄 중에 중대범죄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될 국가기관과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예. 투기를 대통령께서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투기에 앞장서 가지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정권이 들어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동산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범죄 취급하듯이 각종 세금으로 다 과세하고 모든 규제와 24번의 규제를 했던 거 아닌가요? 또 부동산 정책을 투기 세력의 탓이다 해서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이 허탈함 그리고 이 배신감을 어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이 행위에 대해서 이 정권이 정말 도덕적 측면에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엄벌할 수 있고 또 나중에라도 이거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경영학 대학원을 나와서 투자와 투기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경영학 대학원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행 금리 플러스 알파를 장기간 노리면 투자고 단기간 그 이상을 노리면 투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영학적 이야기고 법적이고 시스템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홍남기 부총리도 투기라고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
근데 투기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투기라고 확인해서 투기했다고 어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없잖아요. 국회의원들도 투기해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투기했다고 비난은 하지만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처벌할까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투기와 그럼 투자의 구분이 뭐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징벌적 이러한 조치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더 생산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자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 수월하게 할 때는 예. 국민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거나 공장을 짓거나 필요한 것 정도 하는 것은 그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경제에 큰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 투기 같은 경우는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투기냐 투자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의 홍남기 부총리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투자가 아니고 국가의 개발 계획 정보를 빼다가 이 땅을 산 거예요. 자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런데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지금 투기냐에서 뭐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경제 사령탑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일이죠. 거는 여쭤보는 거는 사지 말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지 않게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은 좀 이런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실제로 이번 경우에 단기적인 숙제와 장기적 숙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행정조사만으로는 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자금 추적이라든지 이 과정들을 좀 밝히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예. 투기와 투자의 이유 이런 논쟁 이전에 어떤 자금의 경로로 어떤 정보로 기준으로 이것들을 사게 됐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두고 있는 이유가 증권으로 다른 정보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방향으로 과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감독으로는 두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감독의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취득했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에 근무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기간에 3년 동안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익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자제하게 하는 것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지금 문제는 뭐 자금 문제이거나 감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일반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야 될 이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먼저 선취득한 이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다가 뭐 어디는 뭐 저 농협에 이 대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 투기를 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자금 추적하거나 감독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범죄 행위를 예.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또 이 예. 정권이 어떻게 비호하고 있는지 예. 왜 이런 정보가 나갔는지를 국민들이 알려야 되고 네. 국민들께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재발 방지를 못하도록 앞으로 대책은 세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문제는 범죄 행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포커스는 이 자금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누가 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는 분은 없잖아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엄청난 제 말씀을 좀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건 당연히 밝혀야 된다라는 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범죄 행위를 누가 비호합니까? 아무도 비호한 사람 없죠. 그리고 오히려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된서만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떤 자금을 했고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까지도 발본색원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막는 방식은 뭐냐. 아까 최 기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나 투기와 투자의 구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까지도 봐야 된다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뭐 막거나 또는 지켜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기냐 투자냐 이걸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보로 말씀하셨죠. 정보. 이거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 때면요. LH 공사에서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기에 지구 단위 지정할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면 그 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찾아가지고 이게 LH 직원들이 어떻게 관련돼 있느냐. 이것을 감사나 아니면 검찰에 시켜서 조사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 범법 행위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등본 뗄 필요도 없어요. 국토부에 이미 있어요. 폐쇄 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것만 찾아가지고 하면 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집권당 여당 대표까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조사. 수사와 조사를 모릅니까? 수사와 조사를 모릅니까? 대통령께서 법률가이십니다. 변호사이십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사와 조사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 권한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그리고 또 청와대 조사하라. 굉장히 국민들은 엄격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청와대 직원들이 여기 관련이 안 된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걸 왜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 정확한 말씀은 또 이 여당 대표가 요구하고 또 여당이 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등기부등본 떼서 여기에 거래한 사람들 수사하라고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마치 조사를 해라 해놓고 청와대까지 하라 해놓고 이거 또다시 어물쩍 넘어가 가지고 수사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비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옛날에 박원순 그 성추행 사건이 났었을 때 여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랬어요. 피해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 좀 하면 될까요?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이 조사로 상황을 호도하시지 마시고 수사를 하시고 아니면 감사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걸 안 듣고 자꾸 이렇게 토론하셔서 제가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수본이 나서서 자금 추적 등의 수사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다 없고 마치 우리 조사만 받을게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사해야죠. 그리고 누가 이걸 비호합니까? 다 수사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와대도 나서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도 조사하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민주당의 내부에 보좌진 있는 국회의원들 다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도 국민의 관련된 의혹 있는 의원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탈당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로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물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 본질로 제 말씀도 좀 본질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런 조사를 하고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그런 조사하고 LH도 LH대로 수사도 하고 국민의힘도 국민대로 수사하고 조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 국민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사회 지도층이나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만약에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그거는 성역 없이 조사돼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없다. 이렇게 너무 방어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국민들에게 옳은 자세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청와대도 할 것이고 민주당도 할 것이고 또 LH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걸맞게 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왜 야당을 끌고 들어갑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수사하세요. 등기등본 떼다가 여기에 거래한 사람들 여야 가리지 말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다 수사를 하십시오. 조사하는 거로 그렇게 덮지 마세요. 조사와 수사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네. 여당에서 정확하게 이 워딩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강 의원님은 예.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강훈식 의원님은 정확하게 아침에 나와서 수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당의 대표들 대통령에서부터 다 조사만 얘기를 했어요. 성역 없이 조사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 해야 합니다. 여야 가리지 말고
누구를 가리지 말고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원에서 감사하게 하십시오. 최재원 감사원장이 상당히 두려우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감사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수사하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책임론을 넘어서 책임져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본인이 말이죠. 변창흠 장관께서 당시에 LH 사장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둔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먼저 그 구의역 사고 났었을 때도 뭐라 했나요?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망언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거기 개발될지 모르고 산 땅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개발됐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본인이 당시에 책임져야 되는 사장이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본인이 또 이거를 조사하는 사령탑으로 있거든요. 예. 본인이 알아서 이거 수사를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문제 있는 장관이라고 국토부가 생각합니다. 조사 주체가 되면 안 되고 국토부가 조사나 수사를 받는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떳떳하면 먼저 나서셔가지고 수사를 본인이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강원님. 그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변창흠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에서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발언들이 있었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나아가서 국토부 조사와 신뢰에 대한 문제를 쟁점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야당에서도 주장하시고 저도 그런 공감을 표했습니다만 행정조사만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자고 했으니까요. 예. 그 수사의 범위는 성역이 없이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질문지에는 없는데 제가 오프닝에 그 93년도 재산 공개 당시에 말입니다. 이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 공개, 지금 재산 등록만 하고 있어요. 특히 4대 사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알짜 정보가 들어올 것 같은 곳들 있잖아요. 국세청이건 뭐 맞습니다. 경찰청이건. 네, 네. 거기에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 등록을 할 게 아니고 재산 공개를 해라. 그게 사실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논의가 됐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민자당과 민주당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번 기회에 다 재산 공개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제대로. 뭐 저 찬성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전면 개정안 같은 거를 발의를 해 주시면 네, 굉장히 또 국민적인 요구에도 부응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저희 당에서 준비를 일부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예. 또 이 부분에는 뭐 하위직도 당연하지만 또 그거 예.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면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차명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범죄를 은닉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듯이 제가 봤었을 때는 하위직 재산 공개나 이런 건 물론이고요. 이런 차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1급, 4급 이상은 재산 신고를 하면 되고 그렇죠. 1급 이상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나 지자체는 이런 것들에 미비하죠. 그렇죠. 특히 예. 지자체도 알짜 정보가 많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여기 좀 더 나가면 이렇게 단순한 이런 분들을 공개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부당이익을 어떻게 그렇죠, 환수할 그렇죠. 거냐의 부분들도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제도적인 것도 바꿔야 되고 또 기관도 설치가 불가피할 거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게 차명에 대한 논란과 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의 주식이나 정보를 가졌을 때 차명으로 수여하는 것들도 이제 확인해보는 과정들을 그렇죠.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지만 단기적인 수사와 장기적인 이런 설치, 법령까지 함께 만들어 나가야지만 예.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음 지방정부가 주제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마무리만 할게요. 산단을 개발한다든지 지방정부에서 공공개발할 때에 이런 정보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이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 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당이 좀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이 조사는 금융조사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금융의 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능 범죄인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그 인과관계만 찾아 들어가면 차명까지만 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전 수사를 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이건 뭐 대권 도전이나 정계 진출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강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실은 전 정치적 출사표를 던졌다 보고요. 실제로 지지율도 많이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런 포지셔닝, 즉 현 정부에 있으면서 현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할 수 있거든요. 가령 현 정부에 있는 사람인데도 여기 정부의 날선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회창 총리가 그런 역할이었죠. 대조 총리라고 불리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많이 가져가고 약간 돌풍처럼 나타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그런 포지셔닝과 그런 지지율을 가질 수 있는 포지셔닝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출사표, 사실상 정치적 출사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후에는 굉장히 등락이 오르내릴 가능성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그런 포지셔닝, 즉 현 기득권에 싸우는 포지셔닝으로만 얻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면 본인을 검증하고 본인의 내용을 하면서 이제 또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작용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과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상의 또 하나는 관전 포인트는 뭐 이거는 좀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의 갈등 관계,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평가를 했는데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식을 저버린 게 어느 세력인가요? 민주당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 뭐라 했나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 임명이 돼서 결코 어느 한 진영만 이렇게 수사한 게 아니에요. 죽은 권력도 수사했지만 산 권력 수사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비리를 지금 울산 선거 부정사건 울산시 그리고 탈원전 사건 같은 경우 모든 이 정권 관련돼 있는 정말 아픈 부분 수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정신이 돼버린 거고 정말 우리 사회에 이 국가적인 가치, 국민적인 가치인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바로 저 사람이 세우고 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쫓아냈나요? 이 정권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지지율이고 그분을 통해서 시대상을 이 시대적 정신을 한번 구현해보자라고 하는 이 국민적 열망이 지지도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께서 상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전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라고 해서 이미 그 경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영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 당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또 이 정권의 이 정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김동연 부총리도 계시고요. 또 그 DJ 적자로서 그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큰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 했었던 그 호남 출신 장성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체가 다 들어와서 우리 당에서 또 그 경쟁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강 의원님은 여당 대선 후보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지금 이낙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쨌든 후보가 사실은 당 안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후보들의 이제 경쟁력은
사실상의 레이스 스타트는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끝나고. 왜냐하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아직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흥미진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도 논의가 다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뭐 사실상 정치 출사표를 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시간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야당도 마땅한 주장이 없어요. 국민의힘 마땅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독주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가 관전의 지금은 국면이고요. 선거 끝나고 이제 조금 더 차분해지면 대선을 놓고는 어떤 분들이 또는 어떤 세력들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국민들이 평가할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보궐선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재보궐선거는 누가 이길까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누가 이긴다고 보십니까? 서경정 의원님. 지금 여야를 물으시는 건가 아니면 저희 당과 단일화를 여야를 물은 겁니다. 여야. 저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마음은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성과를 낸 게 있나요? 정말 국민의 삶이나 아니면 국가의 목표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적폐청산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 정권에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비리, 부정을 덮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토론하는 방역의 국가의 노력과 여러 가지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좀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ECD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았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하고 싶은 게 야당의 마음인 건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물론 저희로서 녹록한 환경의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치면 다음번에 사실상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지만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누가 이 방역에 맞고 누가 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인지를 좀 차분하게 보면 후보의 인물 경쟁력에서 또 실제로 끝까지 일을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저는 좀 서울 시민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단일화 관련해서 꼭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가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은 안 된다. 입당은 안 한다. 입당을 한다는 거는 탈당의 전제인데 2번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가 가능한 것인지 야권부터 그다음에 여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좀 진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진통 없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거든. 잘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의 진통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느 정당으로 나가느냐, 국민의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과학적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될 거로 보여지고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 명령 또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할 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허들은 안 될 거로 보여집니다. 여권은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조정훈 후보나 단일화는 1차적으로 했고요. 김진애 후보와 이제 단일화가 남아 있습니다만 빠른 부분에 작은 부분의 이견은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단일화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일화와 관련돼서 아름다운 언론계의 차이